한 가지 아까 아이들이 그 지식적인 걸 받아들일 때뭐 SNS나 인터넷을 검색해서 자기 기준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SNS나 인터넷을 받아들이는 지식과 어떤 예전부터 받아온 어떤 책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지식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이거 보면 인터넷이죠. 인터넷. SNS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또 책이 있어요. 얘하고 차이점은 뭐냐? 책은 뭐죠? 책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읽으면서 내가 생각을 자각을 해요. 여기는 이거는 1대1의 관계예요. 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죠? 근데 인터넷은 나 말고도 다수가 봐요. 다수.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은 왜곡된 거든 뭐든 이걸 다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기는 이미 결론이 나눠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내 생각을 많이 키워줘요. 그래서 책과 인터넷은 전혀 달라요. 정보가 들어오는 게. 그래서 책을 많이 보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많이 만들어집니까? 기억에. 책에서는 기억에 뭐를 많이 만들어요? 기억에 파편들, 흔적들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지나가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특정하게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 그 기억들을 끌고 오기 시작을 해요. 그 기억들을 제가 얘기를 할 때 보면 사례를 드는 거라도 이거 언제 공부했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언젠가는 아마 분명히 책에서 봤을 거예요. 내 기억의 파편에 있다가 내가 필요로 하니까 그게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걸 창의력이라고 해요. 창의력은 책에서 나와요. 인터넷에서는 안 나옵니다. 인터넷 정보는 100만 건, 수백만 건을 내가 보고 뭐하고 그러다 스쳐 지나가요. 기억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다수기 때문에. 왜? 내가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이거를 생각을 하고 고찰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억의 파편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에 관련돼서 이 습득된 정보보다는 책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바로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럼 간혹가다 어떤 중에 책을 보면 자기가 읽은 거에 대해서 대단한 수치까지 막 다 얘기하려는 게 어떤 밸런스를 맞추려는 거예요. 인식되는 거하고 표현되는 거. 어떤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책을 저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읽은 거에 대해서 그 읽히는 세상을 잘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네, 읽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가 본인이 인식된 거랑 표현하는 어떤 밸런스를 맞추려는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볼 때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 내서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소리 내서. 왜? 인식되는 오는 것과 기억, 이거 표현하면서 인식과 표현을 동시에 나가면서 하는 거는 기억의 작용이 훨씬 강화돼요. 그렇게 되고, 읽을 거면은 큰 소리를 읽고, 큰 소리를 읽는 거예요. 읽을 거면은. 그러면 기억도 되게 오래 남아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게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방금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읽었던 거를 위잘고잘 막 우리가 발표하듯이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책 내 거예요. 그 책 내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물어보시는데 그거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 뭐 미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지금 얘기하신 그런 인식된 게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저런. 인식된 거를 표현할 때 기억은 또 작용을 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기억을 작용시키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집에서 연습을 할 때 발표를 집에서 끊임없이 말로 계속 연습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계속 리마인드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서 기억이 저절로 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나도 안 가지고서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얘기하는 거 그냥 그렇다고 이걸 다 외우고 있냐? 못 외워요. 이걸 다시 하라 그러면 나 다시 못 해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이걸 기록에다 그냥 남기는 것뿐이에요. 내 도대체 뭐가 튀어나올지 나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내일 돼서 다시 질문하면 이 대답이 안 나가요. 엉뚱한 대답이 또 튀어나갈 거예요. 몰라요. 나도 기억에 뭐가 있는지를.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떠드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처음 상담을 나갈 때 거의 30시간 이상을 혼자 중얼중얼 떠들일 수 있을 때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혼자 앉아서 그림 갖다 그려놓고 사람 그림 갖다 그려놓고 혼자 앉아서 30몇 시간을 떠들어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떠드는 게 계속 내가 알고 있는 그거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상담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뭔 얘기가 딱 나올 때 나도 모르게 뭐가 막 나가. 근데 뭘 얘기했는지 몰라. 조금 지나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요. 이게 뭐가 있구나. 이런 이론이 바로 만들어지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집에 가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라고 하잖아요.
연습, 지금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과, 그리고 지금은 비록 이제 막 시작해주는데 계속 집에서 연습한 사람은 어느 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날 얘기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필요가 없어져. 그리고 자기를 믿게 돼요.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 아무도, 그걸 전문가라고 해요. 그걸 참고를 해두시면 돼요.